그 코달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어찌어찌하여 이제 그림책의 세계로 한 발큼 한 발큼 오다가 사실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작가가 되기로 했지만 작가가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본격적인 작가 책을 낸 이 작가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서평가로 먼저 데뷔하고 뭐 번역가로 데뷔한 건 일찍 했어도 뭐 희한하게 제가 들어가는 어떤 창작팀이 이렇게 중간에 와해되거나 아니면 뭐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계약했던 편집장이 그만두거나 뭐 어쨌든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제일 큰 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 글 써서 밥 못 먹고 살아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결국 빵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빵. 너는 밥은 다른 걸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너가 사이드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라는 그 불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 세월이 굉장히 길었어요. 결국 제가 본격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게 된 건 우리 이순영 대표하고 만나서 늦게 이제 제가 39, 40에 결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40년은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늦게 결혼했으니까 남은 40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너무 멋있다. 그래서 둘 다 회사 그만두고 그 퇴직금 가지고 이제 이 출판사를 차린 거거든요. 차리면서 이제 그러면 순영 씨는 원래 번역가가 꿈이었으니까 번역해. 나는 작가가 꿈이었으니까 창작할게.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격적인 창작을 시작한 거죠. 창작. 창작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풀려서 속상해서 라면 끓여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잤는데 꿈속에 이제 아기곰도 나오고 엄마곰도 나오고 꿈속에서 아기곰이 엄마곰의 코를 이렇게 가려주는 걸 본 거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쓴 이야기가 까만코단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 게 인사이트가 그냥 꿈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요 장면을 대표님 다른 데서 말씀하셨죠? 네네. 말씀하실 때 다른 분들이 뭔 얘기 안 하셨어요? 와 이거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해석을 네. 해드리면요. 그래서 이효리 작가님께서 간절히 바란 거잖아요. 그 간절히 바란 의식의 체계가 무의식 체계 속에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안 되겠다. 그러고서 내 무의식이 길어 올린 거예요. 저는 느닷없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이효리 작가님의 간절한 그 무의식이 그 장면을 인사이트로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이 의식을 받쳐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그 작품을 쓰게 된 건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살리기 위한 나머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껴안아서 구해주고 아이는 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마의 코를 어쨌든 그 작은 두 손으로 가려주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에 그 담다 보니 사냥꾼도 등장하고 죽을 똥 말 똥 그런 위기도 나오고 이렇게 된 거지 죽음을 생각하고 쓴 작품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작품의 우선순위가 네. 작가님이 나는 이런 주제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고가 아니라 네. 요 장면이 인사이트로 꿈에서 나왔고 네.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고 귀해서 네. 이 장면을 배치를 먼저 시켜놓고 나니까 그러면 엄마 코를 막아야 돼. 그러면 엄마 코가 약점이니까 엄마가 이걸 막는 그 전제에 죽음이라는 게 떠서 결국 죽음을 끌어올리니 사냥꾼이 등장한 거고 이렇게 된 거네요.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작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선생님 하시는 일은 이제 연구하시고 분석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창작할 거면 제발 논문이나 연구서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창작하는 머리랑 연구하는 머리는 전혀 다른 거다. 작가님, 네. 요 지점에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네. 창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너희들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글만 써. 나머지는 김영하 교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작가가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분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술가는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세계를 맞아. 표현하면 그걸 본 독자나 연구자나 이런 분들이 세상에 이 작품에 이런 의미가 있어. 뭐 이걸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작품의 그 감상의 어떤 지평을 많은 분들이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자나 연구자가 발견해주는, 진심으로 발견해주는 것들이 각자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교훈이고 메시지가 되는 거지, 작가가 내가 주장한 대로 너희들이 이해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워낙 그 입시 교육에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뭡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창작자들도 막 이렇게 주제를 세우고 창작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작가 그 지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 그럼 절대로 뭐 재밌는 거 못 만들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 시절 그 책을 메시지에 매달려서 읽었던 경험을 어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재수학원, 대성학원 다닐 때 우리 반에 했던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어요.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좋아하는 화가가 뭐 나하고 똑같은 루오고, 뭐 이 친구가 좋아하는 뭐 작품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전베르테의 슬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음악도 그렇고 교차하는 게 되게 굉장히 많았구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를 이제 오후 3시에 만나서 밤 12시까지 이제 버스 마차가 끝날 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시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요? 네, 뭐였냐면은 그 친구는 그 작품의 재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품들을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니? 뭐 이런 식의. 근데 대화를 하는 중에 나의 문제가 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떠올리면서 나는 막 그 작품을 분석하고 있고, 그 장면은 이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보면서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 친구는 그 예술이 주는 즐거움, 아름다움을 일단 만끽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놓치고 의미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귀한 깨달음이었네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는 예술 작품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으리라. 온몸으로 느끼리라.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하리라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심이 감상자로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창작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감각을 흔들어 놓는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영혼을 울리게 되는가에 되게 대한 깊은 지금 저한테도 좀 인사이트인데, 네네. 저도 제가 대표님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네네. 가끔 가다가 우리 영화 볼래? 이렇게 옆에서 뭔가 제안이 오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요. 아니 그냥 보면 되는데 내 몸 상태와 또 막 이런 걸 생각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참 왜 내가 이러지? 그냥 보면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그 영화를 분석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한국적 환경이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죠. 계속 분석하고 저 장면은 여기 써야 돼. 막 이랬었던 거죠. 그러면 작가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사안젤로는 일단 이제 그 유럽에 예전에 구비 문학이 전래로 왔다가 이제 구비되다 전래로 이렇게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전래동화처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거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천사안젤라는 이제 제가 그 작품 뒤에 후기에 썼지만 무슨 그 시인 김남조 선생님 김남조 강연에 선생님
그 강연회가 또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거든요. 응. 자퇴하고 응. 남들 학교 가는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영등포 시립도서관에 간 거죠. 네. 시립도서관에 가서도 이제 저는 그러니까 고1을 자퇴했으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됐잖아요. 근데 학교 공부 뭐 재밌겠어요, 입시 공부가. 그래서 재미없어서 괴로운데 김남조 선생님 강연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그 간 영등포 거예요. 도서관에서. 네, 어. 그래서 간 거죠. 갔는데 하필이면 또 김남조 선생님이 전날 빙판에 넘어지셔서 엉치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연을 이상하다. 취소해야 되나? 뭐 내가 이런. 지금 엉치뼈에 금 간 것처럼 지금 엉치뼈 아프고 오 마이 있거든. 갓. 오 마이 갓. 그런데 이제 취소를 안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단하다 본인이. 본인이 장시간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러 왔지만 또 그렇다고 뭐 거창한 얘기를 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머리 아프게 만들어 드릴 일도 없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를 들려주겠다. 그거 해서 들려주신 게 이제 바로 천사 안젤라였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때도 안젤라였어? 그 안젤라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안젤라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젤라가 그때는 아닌데 이제 그냥 내용은 그 내용인 거죠. 어린 곱추의 소녀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마지막에 그 곱사등 속에서 날개가 나오는 그 장면이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아까 그 까만 코다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또 꽂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뭔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 그 아름다운 반전에 완전히 홀딱 빠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남조 선생님이 덧붙여서 다른 얘기를 하셨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얘기를 듣고 자라나는 친구들은 거리에서 그 곱사등을 갖춘 곱추를 보면 그 곱사등 속에 감추어진 두 개의 날개를 상상하면서 부러워할 거다. 여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본인이 이제 교수님이셨잖아요, 숙대. 출근하기 전에 닦여진 아직 그 걸레질한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책상, 또 잉크 냄새가 가시지 않은 신문, 뭐 이런 아침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아름답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덧붙인 말씀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뭐냐면 누군가의 그러니까 애씀. 일단 장애에 대한 시선이 과연 미화라는 걸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 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른 아침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심으로 우러나서 사랑과 애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힘겨운 일상을 버텨내기 위한 몸부림인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눌린 억압과 그 밑에 있는 감정들도 우리 이루리 작가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 또 이제 고1이었으니까 또 반항심도 있고 뭐 이래서 막 김남조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막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나가시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헤어진 거죠. 헤어졌는데 그 이야기가 준 감동과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에 대한 의구심, 반발심 이것이 합쳐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김남주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16살부터 이제 한 40살까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품고 있었던 거죠. 평생을.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우리 집에 모인 친구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왜 그림책으로 만들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데 띵 한 거죠. 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품어온 이야기를 왜 내가 그림책으로 기획할 생각을 안 했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림책으로 기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책도 찾아봤는데 그 책에서 본 그 이야기는 김남조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감동이 없는 거야. 그 이제 번역된 거에는 선생님이 들려줬을 땐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 책은 그냥
책이고 네. 이 책을 전달할 때 김남조 선생님은 또 당신의 감정과 그렇죠. 당신의 해석을 얹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 그리고 또 이효리 저희가 작가님이 또 수십 년 동안 또 제가 또 남들한 키웠고. 예, 그래서 다시 썼고 그리고 이제 뭐 송원실 작가가 작업하고 근데 또 제가 작가다 보니까 편집은 또 이제 최우근 작가님이라고 네, 다른 네, 분이 예. 또 해주시고 예. 뭐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쓴 거하고는 또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음. 그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세 안젤라 얘기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그 놀라운 결말이 그 작품을 평생 붙잡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이제 질문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쨌든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건데 이 삶의 아름다움에 포커싱을 해서 맞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보시는 분은 죽음도 살피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안젤라 얘기는 또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결말을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안에 또 장애의 이야기나 다름의 이야기 이런 게 또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의도치 않은 독자님들이 메시지가, 또 이렇게 들어있는 발견해 주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예술가로서 항상 아름답고 재미있고 감동적이 이거를 늘 찾는 거죠. 그게 있으면 이제 막 미쳐서 이제 쓰고 계속 수정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업이 만들어집니다.